안녕하세요. 유튜브의 플룻에 관하여 그다음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송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동영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플룻의 설명과 그 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보통 이제 초급자들이나 플룻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은색으로 된 플룻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은으로 만든 게 아니라 100원짜리 소재 니켈로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전공을 생각하거나 플룻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니켈이 아닌 이제 실버, 은으로 만드신 걸로 악기를 교체해요. 그리고 이제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금인 소재로 악기를 바꾸게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플룻은 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약간 누래요. 금도 몇 K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악기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 악기는 9K짜리로 만들어져서 약간 색깔이 많이 금색이 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가락 부분은 실버거든요. 네, 약간 검었죠. 검은 게 실버라서 우리가 손을 많이 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게 변색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이거를 세척하면 은색이 되지만 좀 비싸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미관성 문제는 악기 소리와 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제 플룻을 보통 이렇게 사게 되면 악기 케이스 안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게 헤드 제일 중요해요. 플룻에서 헤드. 이 긴 게 바디예요. 그리고 제일 짧은 요게 풋이라고 불리거든요. 머리, 몸통, 발. 조립하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헤드를 먼저 이렇게 이쪽을 잡아서 키를 잡는 분들도 계시지만 키보다는 이렇게 이쪽 제일 윗부분 이런 이 긴 부분을 잡는 게 좋아요. 키는 계속 눌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눌려서 고장날 확률이 많고, 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헤드 부분을 이렇게 긴 부분 있죠. 이 긴 부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랑 사이즈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이제 보통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은 야마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 브랜드가 사실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되게 특이하게 야마하로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야마하는 일본에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만든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걸 사게 되면은 요렇게 제 거랑은 다른데 요렇게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악기를 조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여기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요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붓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짠, 이렇게 조립. 되게 길죠. 길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 아마도 이걸 3등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고요. 원래 플룻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부전공자 악기들도 니켈로 만들고 실버고 금이고 이런 소재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속 소재니까 금관 악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에 플룻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그래서 소리가 근데 되게 이상하거든요. 유튜브에 이제 뭐 바로크 곡 들어보면 가끔 이제 나무로 만든 플룻으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리가 단소랑 약간 비슷해요. 단소보단 대금? 그러다가 금 이렇게 여러 가지 금속 소재로 만들면 소리가 좀 더 명료한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소재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분 성함을 알았지만 제가 잊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재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컵이 있잖아요. 이렇게 컵을 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퉁퉁퉁 치다 보면은 다 다른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소재별로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니켈도 소리가 다르고 실버도 소리가 다르고 그다음에 골드도 소리가 다 달라요. 몇 K냐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그 악기 수리상 하시는 악기상 분께서는 14K가 제일 좋다 그랬거든요.
뭐 캐럿 이제 몇 캐럿 24캐럿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되게 들기가 무거워요. 그래서 연주자도 약간 버겁거든요. 보면은 전공자 악기랑 약간 다르게 이렇게 일반 이제 그러니까 연주자들과는 다르게 취미생들 기본 이제 처음 배우는 분들은 악기가 이제 선생님이랑 연주자들에 비해 되게 짧아요. 길이가 짧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풋 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악기에는 요게 2개밖에 없어요. 2개. 내 전공자는 3개예요. 아니면 이제 뭐 좀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비싼 악기를 배우는.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면 비싼 악기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못 불어서 초보자가 뭐 2개가 아니고 여기 2개를 누르면은 도밖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짧은 그런 악기를 C풋 악기로 해요. C풋. 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가 더 짧아요. 왜냐면 이렇게 2개를 누르면 이렇게 2개만 늘려서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악기나 좀 이 사람 좀 비싸다 하는 악기를 사게 되면 이것까지 있거든요. 3개. 그 이유가 C까지 눌려요. C. 왜 이렇게 3개 다 놓치죠? 3개 다 눌리죠? C까지 나서 얘는 B풋 악기라고 해요. B풋. 아무래도 키가 하나 더 달렸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파는가 아닐까가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차이예요. 뭐 더 비싸고의 그런 차이는 하나가 더 달려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사실 구멍이 뚫려 있고 안 뚫려 있고의 차이는 너가 잘 불어서 일단 그것를 떠나서 처음 이게 구멍이 뚫리는 게 다 실리콘이 붙어요. 실리콘을 막아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연습을 하면서 하나씩 띄게 돼요. 그렇다면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구멍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의 울림이 더 커요. 요렇게 여기서만 나올 수 있는 소리 자체가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안 누른다 그러면 여기서도 소리가 울림으로써 더 크게 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근데 이거 막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막는 애들은 나중에 구멍 없는 악기를 하면은 소리가 안 나요. 자, 그 차이고 또 이렇게 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플룻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헤드거든요. 헤드. 나머지 바디들도 길지만 여기서 소리를 만들어내요. 저희가 여기다 입을 대고 그러면 이 안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막혀있죠. 안 보이나? 이 위에는 코르크가 있어요. 그 포도 와인에 있는 그 뚜껑 같은 포도 와인의 그 코르크가 여기에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들어서 겨울에는 수축하고 뭐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2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소리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로. 악기를 잡는 방법과 이제 헤드를 먼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 악기를 다 조립을 해서 플룻을 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 헤드만 따로 먼저 소리를 낸 다음에 조립을 해서 이제 악기를 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첫 번째 이전에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호흡을 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복식 호흡이라고 해요. 플룻을 불 때 보통 우리 숨을 쉬면 이렇게 쉬고 코로 쉬고 보통 코로 내뱉잖아요. 이 흉통이나 폐를 이용해서. 근데 그렇게 숨 쉬면 안 돼요. 플룻을 불 때. 그리고 항상 플룻은 딴짓을 할 때는 이렇게 내려놔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흔들다가는 떨어뜨리고 그러면 되게 안 좋으니까. 네. 숨 쉬는 방법
그리고 악기 헤드를 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서 동영상을 올릴게요. 네.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하니까 네. 많이 시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처음 플룻을 기초를 배울 때는 레슨을 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물론 동영상을 봐서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동영상은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기본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은 이제 연주 자체를 할 때 기본이 없기 때문에 되게 혼자서 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숨 쉬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좋은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레슨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플룻에 관하여 궁금하고 그러신 게 있으면은 제가 메일 밑에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